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간혹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소파 밑에서 안 나와요. 친해지고 싶은데 구석에만 숨어 있어요. 혹은 몰래 밥만 먹고 다시 숨어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나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길냥이를 들이신 거라면은 자신이 구조가 된 거인지 혹은 이상한 사람한테 납치가 된 상황인지 파악할 시간도 물론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새로운 집사인 여러분이 안전하고 믿을만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걸 알아갈 시간도 물론 필요합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법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절대 먼저 다가가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저 무심하게 물과 밥만 챙겨주시고요. 호기심에 조금씩 새로운 영역권에 발을 들이게 만들어 새로운 영역권인 실내에 적응할 시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사람에 대한 친화도나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는요, 유전학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거든요. 사람에 대한 친화도는 주로 아빠냥의 성격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빠냥이 사람과 친화도가 높으면은요, 아기냥도 나중에 자라서 사람을 안 무서워할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그 다음은 임신 기간에 엄마의 뱃속에서 신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엄마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다. 임신 기간 중 엄마가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공포심과 불안감 속에 있었다면은요, 아이는 자라서 신경이 예민하며 조심성이 많은 성향을 갖게 되고요. 엄마냥이 안전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출산을 잘했다면은요, 아기냥은 신경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성향들은요, 후천적으로 생후 2에서 9주 사회화 시기를 어떻게 보냈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사람과 친숙하게 잘 보냈다면은요, 다른 동물과 좋은 기억을 잘 보내게 됐다면은 사람과 혹은 다른 동물과 앞으로도 잘 지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즉 단순히 사회화 시기의 문제만이 아닌 유전적인 소인도 많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고양이를 입양하면은요, 사람과 이미 친숙한 어린 고양이가 아니라면 대개는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한동안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차츰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조금씩 몰래 탐험을 하며 영역권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숨어 안 나온다면은요, 일부러 억지로 끌어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막 억지로 끌어내버린다면은요, 더욱더 공포심에 사로잡혀 집사를 믿지 못하고 주변의 공간을 자신의 새로운 영역권으로 인식하는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리게 되게 됩니다. 침대 앞이든 소파 앞이든 물과 음식만 두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 며칠이고 기다려봅니다. 밤에 몰래 나와 물과 밥만 충분하게 먹는다면은요, 그냥 기다려줍니다. 어린 고양이라면은요, 바로 나와 호기심에 온 집안을 활보하며 다니겠지만은요, 성묘라면 또 길냥이를 입양한 경우라면은요, 구석에서 나와 집안을 구석구석 탐색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냥 기다려주세요. 아직 고양이는 자신이 좋은 환경에 오게 된 행운을 잡은 건지 혹은 이상한 사람에게 납치를 당한 건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영역이 안전한지 무서운지 적은 없는지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안 나오고 계속 숨어서만 지낸다면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걸까요? 한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양이는 일주일 이내에 바뀐 영역권을 활보하며 새로운 영역을 인지하고 집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한 달이 지나서도 제대로 영역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숨어서 두려움에 떤다든가 집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집사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면요, 이때부터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불안감과 공포심 속에 산다는 것은요, 삶의 질이 아주 현재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공포심과 불안감이란 감정은요, 고양이를 항시 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살게 만드는 일이고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은요, 곧 신체적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심각하게 약물을 사용하여 고양이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시 보낼지를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요, 조금 적극적으로 약물 사용을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숨을 곳과 화장실, 캣타워, 페로몬 제지 등 충분히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은요, 이것은 적응의 문제가 아닌 선천적인 공포심과 불안증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질병, 정신적인 문제 행동으로 보고요, 적극적으로 이 아이의 삶의 질을 위해 치료 행위를 개입하는 것을, 치료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언젠간 적응하겠지 하는 생각이나 원래 소심한 아이니까, 원래 길냥이니까 하는 아니한 생각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을 집안 구석에서 두려움에 숨어서 생활하는 고양이로 만드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동물병원 선생님과 상의하여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먹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약물
약물요법이요. 어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겠지만은요. 적어도 고양이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면서요. 고양이의 상태가 좋아지고 불안감이 개선되어 집안을 다니고 또 집사와 친분을 유지하기 시작한다면은요. 다시 천천히 약물의 사용을 줄여가며 상태를 관찰하고 약물을 줄였더니 다시 불안감이 도지며 구석에 숨어 안 나오기 시작한다면은요. 그때부터는 평생 약을 먹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것에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거부감이 있으시겠지만은요. 평생을 두려움에 떠는 삶보다는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의 삶의 질과 수명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불안이나 공포 상태 역시요. 치료를 해야만 하는 질병입니다. 겁이 많은 것도 질병입니다.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실내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숨어서 두려움에 떠는 고양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